혹시 지금 드시고 계신 약 중에 어쩌면 여러분의 소중한 심장에 몰래 부담을 주고 있는 약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 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약을 드시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약이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약들은 알게 모르게 심장에 무리를 주거나 심지어는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다면 혹시 지금 드시는 약 때문은 아닐까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마치 복잡한 기계와 같아서 작은 부품 하나가 전체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특히 심장은 우리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데 우리가 무심코 복용하는 약들이 심장에 의도치 않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든 약국에서 쉽게 구매하는 일반 약이든 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심장마비 위험을 높일 수 있는 8가지 약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약들을 무조건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약이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더 안전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이 정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심장은 평생을 쉬지 않고 뛰는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약 중에는 이 심장에 생각지도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샤뿌. 그럼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약은 바로 많은 분들이 통증이 있을 때 가장 흔하게 찾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줄여서 NSAIDs라고 부르는 약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이름은 익숙하실 거예요.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 두통, 근육통처럼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손쉽게 복용하시죠. 이 약들은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탁월하지만 장기간 또는 고용량으로 복용할 경우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이 과정에서 혈압을 높이거나 체내 수분과 나트륨이 쌓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원래부터 고혈압이나 심부전이 있으셨던 분들이 이 약을 드시면 증상이 악화되거나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파서 매일 진통제를 드시던 김 할머니는 몇 달 뒤 혈압이 자꾸 높아지고 다리가 붓는 증상을 겪으셨어요. 병원에 가보니 그동안 드시던 진통제가 심장에 무리를 주어 혈압이 오르고 몸이 부었던 것이죠. 단순히 아프다고 무조건 약을 찾는 습관보다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복용 기간과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이나 물리치료, 냉찜질, 온찜질 같은 비약물적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본인의 심장 건강 상태를 알리고 안전한 복용법을 상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약은 바로 코막힘 완화제입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알레르기 비염으로 코가 꽉 막혔을 때 정말 숨쉬기 답답하고 잠도 오지 않죠. 이럴 때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코막힘 완화제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슈도에페드린이나 페니레프린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약들인데요. 이 성분들은 코 주변의 혈관을 수축시켜 코막힘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혈관 수축 작용이 코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신의 혈관에 영향을 미쳐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 질환 병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고 이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명절에 감기에 걸려 코막힘이 심했던 박할아버지는 코막힘 약을 드셨는데 평소보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평소 혈압이 높으셨는데 코막힘 약 성분이 혈압을 더 올렸던 것이죠. 코막힘 완화제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고 본인의 기저질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다면 혈관 수축제가 없는 다른 유형의 코막힘 약을 사용하거나 식염수 코세척, 따뜻한 수건으로 코 찜질하기 같은 비약물적인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혹시 이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안전한 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약은 일부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당뇨병은 나이가 들수록 흔해지는 질환 중 하나이며 혈당 관리를 위해 매일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당뇨병 약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정 계열의 당뇨병 약, 특히 티아졸리딘디온 계열의 약물, 예를 들어 피오글리타존 같은 성분은 심부전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지만 체내 수분 저류를 유발하여 다리나 발이 붓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심장이 약해져 있는 분들에게는 이 약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약을 여러 해 복용해 오던 이 할머니는 갑자기 숨이 차고 발이 너무 부어서 병원에 가셨더니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약을 확인해 보니 드시던 당뇨약이 체내 수분을 과도하게 쌓이게 하여 심장에 부담을 주었던 것이죠. 이처럼 당뇨병 약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각자의 몸 상태에 따라 맞는 약이 다릅니다. 만약 티아졸리딘디온 계열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절대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다른 종류의 당뇨약으로 교체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심장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혈당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약은 바로 호르몬 대체 요법 HRT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특히 폐경을 겪으신 여성분들이 폐경 증상 완화를 위해 에스트로겐 단독 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복합 호르몬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면 홍조, 야간 발한, 질건조증 같은 폐경 증상을 완화하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려하시는데요. 과거에는 호르몬 대체 요법이 심장 보호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대규모 연구 결과 특히 60세 이상의 여성이나 폐경 후 10년 이상 지난 후에 호르몬 대체 요법을 시작하는 경우 오히려 심장마비나 뇌졸중, 혈전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호르몬이 혈액 응고 시스템에 영향을 주거나 염증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폐경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폐경 증상으로 힘들어져 호르몬 대체 요법을 시작한 최 할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가슴 통증과 함께 숨이 가빠지는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했는데 의료진은 호르몬 대체 요법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따라서 호르몬 대체 요법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미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개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최소 유효 용량으로 가능한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증상 완화를 위한 다른 비호르몬적 치료법이나 생활 습관 개선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약은 일부 한구울제입니다. 우울감은 나이가 들면서 겪을 수 있는 흔한 감정 변화이지만 심한 경우 약물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정 종류의 한구울제, 예를 들면 오래된 삼환계 한구울제 TCA나 일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는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삼환계 한구울제는 심장 박동에 영향을 주어 부정맥을 유발하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으며 혈압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SSRI는 드물게 심전도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심장 박동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면증과 우울감으로 병원에서 오래된 한구울제를 처방받아 드시던 김어르신은 얼마 전부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자주 받으셨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부정맥이 발견되었고 이는 드시던 한구울제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죠. 심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아 더 안타깝습니다. 만약 한구울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특히 심장 질환 병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정기적으로 심장 건강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심장에 부담이 덜한 새로운 한구울제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약물 변경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는 매우 중요하지만 심장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약은 위산 억제제, 특히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입니다. 속쓰림이나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이 약들은 위산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하여 속쓰림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약을 복용하는 경우 심장마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위산 억제제가 혈관 내피 세포 기능에 영향을 미쳐 혈관을 손상시키거나 특정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여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역류성 식도염으로 위산 억제제를 복용해 오던 박 어르신은 얼마 전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 혈관에 문제가 발견되었고 의료진은 장기간의 위산 억제제 복용이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속쓰림이 있을 때 의사의 처방 없이도 이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성적인 속쓰림이나 위장 문제가 있다면 먼저 식습관 개선이나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만 의사의 처방을 받아 최소 유효 용량으로 가능한 짧은 기간 동안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 약을 장기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복용 중단 또는 다른 치료법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조심해야 할 약은 바로 일부 편두통 치료제, 특히 트립탄 계열의 약물입니다. 편두통은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을 동반하며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매우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트립탄 계열 약물은 편두통 발작 시 발생하는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조절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 약들은 뇌 혈관뿐만 아니라 전신의 다른 혈관들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거나 심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상동맥 질환, 즉 심장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힌 병이 있거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한 편두통으로 오랫동안 트립탄 계열 약을 복용해 온 정 할아버지는 최근 들어 운동 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을 자주 느끼셨습니다. 병원에서 심장 검사를 해보니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었고 의료진은 편두통 약이 심장에 무리를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따라서 편두통이 있으시다면 트립탄 계열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심장 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만약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다면 혈관 수축 작용이 없는 다른 종류의 편두통 약을 사용하거나 통증 완화를 위한 비약물적 치료법, 예를 들어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수면, 카페인 조절 등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주의해야 할 약은 일부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치료제입니다. 숨 쉬는 것이 힘든 폐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이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 기관지를 확장시켜 숨쉬기를 편하게 해주는 흡입제나 경구 약물을 사용합니다. 특히 장기작용 베타작용제 라비에인나 일부 항콜린제 같은 약물은 기관지를 확장하는 동시에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거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심장 박동이나 불규칙한 박동은 심장마비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오랫동안 흡입기를 사용해 온 박 할머니는 최근 들어 심장이 자주 빠르게 뛰고 밤에는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심장 리듬에 약간의 이상이 있었고 이는 흡입제 성분 중 일부가 심장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폐질환 치료는 물론 중요하지만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천식이나 COPD로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정기적으로 심장 건강을 점검하고 가슴 두근거림이나 숨 가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 선생님께 알려야 합니다. 의사는 약물의 종류나 용량을 조절하여 심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폐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약은 우리의 몸에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심장마비 위험을 높일 수 있는 8가지 약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코막힘 완화제, 일부 당뇨병 치료제, 호르몬 대체 요법 약물, 특정 항고울제, 위산 억제제, 일부 편두통 치료제, 그리고 일부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약물까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약들이었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약들을 무조건 복용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약들은 각각의 질환에 매우 효과적인 치료제이며 많은 분들이 이 약들 덕분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약이 어떤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는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기 위해 주치의와 충분히 소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약을 드시기 전에는 항상 이 약이 내 심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고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시거나 가족 중에 심장 질환 병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새로운 약을 처방받거나 일반 약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본인의 모든 기저질환과 현재 복용 중인 다른 약들을 상세히 알려주세요. 작은 변화라도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혹시라도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거나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느끼셨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쩌면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언급된 약 중 하나를 복용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절대 혼자서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변경하지 마세요. 모든 결정은 반드시 여러분의 주치의와 상의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이며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이 영상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건강 정보를 나누고 서로 응원하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건강 정보와 생활 지혜를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저희 채널은 늘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활기찬 매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